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큐 영화죠? 네,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김재희 감독으로서는 첫 번째 감독? 네, 첫 번째 감독입니다. 극영화도 감독하신 적 없었고? 네. 그 이전엔 영화계에서 뭘 하셨어요? 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서 영화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네.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고민이 있었죠.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이 뭐냐면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사실 확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상식과 원칙 이렇게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식과 원칙이라는 단어들을 고민하다가 그 키워드가 귀결이 된 게 결국은 노무현과 또 그 시대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로 귀결이 돼서 그렇다면 이분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영화의 주인공은 노무현이 아니다 이러셨더라고요. 네. 왜요? 참여하는 시민들.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고 그런 시민들을 저는 바라보는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부탁한 사람이 84명. 네. 인터뷰 영상 용량이 200TB. 녹취록이 2만 장. 네. 84명이 다 나와요, 영화에? 영화에 84명이 다 나오진 않고요. 다 담지 못한 인터뷰들은 이제 책으로 별도로 또 내기도 했고요. 영화에는 몇 명의 인터뷰가 나옵니까? 한 40-50명 정도. 그래요? 네. 40-50명? 네. 그럼 영화 거의 대부분이 인터뷰예요? 절반 정도가 인터뷰. 절반? 네. 그러니까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나레이터들이 인터뷰. 다 인터뷰로 네, 채워지면서 인터뷰 중간중간에 과거 영상 이런 것들이 네. 대략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잡히네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40-50명 중에 유명인은 몇 명이고 그냥 시민은 몇 명입니까?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딱히 유명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뭐 어떤 직을 맡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4-5분 정도? 그래요? 네. 정치인들이 4-5명밖에 없어요? 뭐 서울시장님이라든지 박원순 시장. 네. 또 그리고 강원도지사님. 최문순 지사. 네. 뭐 그런 분들이 유시민 작가 안 나와요? 네. 유시민 그 클립으로 영상 속에서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는 나오는데 이 영화 자체가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들, 그때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싶었는데 또 앞선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사실 다뤘던 내용들이 유명인들 정원들 위주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피해 나가고자 하는 고민도 있었고. 그렇군요. 네. 그럼 박원순 시장하고 최문순 지사는 왜 등장합니까?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주된 그 연결 지점에서 조금씩 놓치는 부분들은 네,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낙선 낙천 운동의 개발자이지 않습니까? 참여연대 낙선 낙천 운동. 일종의 뭐 개발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영화 속에서는 노사모, 그러니까 참여하는 시민들의 그 포지티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시민이 대부분이다 그랬는데 좀 아까부터 계속 언급하기를 참여했던 시민, 결국은 노사모 회원들입니까? 노사모로 대표되는 참여하는 시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뷰 대상을 우선 어떻게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유명한 노사모 회원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노사모 회원 중에 좀 알려진 분들 위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자 표현들은 고구마 줄기 엮듯이 이렇게 꽤 많이 참여하시고 싶어 하셨고 한 분 만나서 또 소개받고 또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네. 영화에 등장하는 그 40-50명 그중에 대다수인 노사모 회원 노사모 회원과 또 가까운 사람 그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거나 뭐 그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까? 있는 분들은 아주 일부고 소수고 네.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의외였는데 있는 분들은 아주 일부고 실제로는 뭐 이제 퇴임 이후에 봉화마을에 가서 멀리서 뵀다. 이 정도 경험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앞에 있는 노무현입니다. 무연 두 도시 이야기와의 결정적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에 영화들의 인터뷰는 대체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 내가 이런 순간에 같이 했는데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이런 표정을 지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이번 영화는 그런 건 아니군요. 그러면 이 영화의 주된 시제는 어디예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구성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4개의 구성을 따랐습니다. 4개의 구성을 따랐던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낙선 4번의 낙선을 하고 부산에서 또 낙선을 그러니까 4번째 낙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제 겨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그 참여하는 시민들을 만난 그때는 아직 노사모가 아니었죠. 네, 시민들의 소환에 다시 힘을 얻었던 거죠. 그 순간을 기억하는 기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통화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정치를 그만두시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맞아요.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정문으로만 듣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 낙선한 날 밤에 영화 속에 그 이제 지지자들하고 일했던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말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담배 피시면서 한숨만 길게 쉬시고 그 표정이 좀 어떤 절망일까. 네. 그 부분을 롱테이크로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게 겨울이고요. 네, 겨울. 그다음 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노사모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소환으로 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꽃이 만개한 봄은 대통령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제 여름이 돼요. 여름으로. 네.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집중한 부분이 구성해서. 네. 이제 여름인데 그 지지했던 사람들, 일반 시민들, 참여하는 시민들은 가을인 줄 알았던 거죠. 이제 수학을 요구를 했던 거죠. 네. 이제 그 부분에 아주 오해가 있었고 대통령 한 명 되면 이제 뭐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들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사람들 떠나기도 하고 세상이 바뀔 거다. 네. 근데 세상은 잘 안 바뀌더라. 여름이면은 농부로 따지면은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여름은 떠나버렸잖아요. 여름은 농 혼자서 이제 어쨌든 뭐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해서 사실 영화에서 가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다시 겨울이 옵니까? 바로 이제 서거가 겨울이 되는 서거. 네. 그러니까 여름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을이라는 게 그 수학이라는 게 크게 미미하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2구간으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가 될 텐데 여름부터가 이제 후반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그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오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잘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식의 성경을 인용을 했었는데 이제 시민들의 인터뷰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지자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맞닥뜨려야 될 어떤 상황들과의 괴리는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독한 여름이 되는 거죠. 그 여름과 가을의 의미를 우리 김 감독님이 굉장히 설명에 힘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 영화의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 영화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시민들을 주인공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다라는 베이스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발광체는 시민들인 거죠.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힘이 있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빛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여름인데 시민들은 가을을 기대했다는 말이 더 참여했어야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그 말을 해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노 대통령 집권 기간에 세상이 바뀌려면 내가 더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을 해요? 네, 그런 말을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속에 나옵니까? 네, 시민들의 목소리 속에서. 근데 그때에 대해서 그때 그 순간을 다시 이렇게 복귀하면서 후회하는 말들을 하시고, 그게 여름과 가을의 차이고, 시민의 참여가 세상을 어떻게 진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회한이고, 그런 거군요. 잘 참여했더라면 겨울도 안 만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분이 이야기하셨던 메시지가 아직도 여전히 최근 몇 년 전만 이야기하더라도 또 이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건. 촛불 집회 시민의 참여로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됐다고 세상이 또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가 주는 영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감독으로서? 참여해야죠. 이 영화 나온다고 하니까 또 노무현이야? 또 노사모야? 뭐 이런 반응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네. 한마디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사실 그 재료를 탓하는 게 재료로 비난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세상의 모든 컨텐츠들, 드라마, 영화들이 다 같은 이야기들을 자기만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이 영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런 시선들이 조금은 있는데, 네. 그건 재료가 이렇게 반복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싫은 게 아닐까. 재료 자체를 싫어해서? 네, 그 재료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그런 시선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의 구성이라든지 뭐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주제라든지 이런 게 또 반복되고 이러면은 감독의 뭐 이렇게 탓을 할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바로 내일 개봉인데 그 상영관은 좀 많이 잡았죠? 네, 상영관은 다큐멘터리 영화 치고는 아주 많이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영화 보러 가실 관객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팁. 그러니까 역사의 진보와 시민의 힘, 시민 참여의 힘을 믿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사계를 통해서 다시 시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고 또 그 부분, 참여라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화 노무현과 바보들을 만드신 김재희 감독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